우리나라에 KDDX가 있다면 독일엔 이게 있다. 바로 F-127 방공 호위함의 이야기인데요. 아직 완성은커녕 지금 건조도 시작하기 전인 것 같지만 벌써부터 독일판 이지스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KDDX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꽉 누르시고 리얼 웨폰에서 확인하시죠. 냉전 시절의 독일 해군력을 살펴보면 동독과 서독 모두 먼 바다로 나가기보다는 연안 방어 중심으로 전력을 구성했습니다. 서독 같은 경우도 대서양보다는 발트해, 그 중에서도 나토의 영향력이 미치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작전에 더 집중된 면모를 보였는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범국인 만큼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했지만 서독 해군의 주된 임무가 소련 해군을 발트해라는 좁은 내해에서 차단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발트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트해 자체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닌데다가 틀어막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연안 방어에 집중하기 쉬웠는데 이런 어떤 방어와 차단에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F-104G 전투기에 대한미사일을 장착해서 해상저지용으로 운용했는데 이걸 해군이 운용했어요. 근데 그 수가 무려 몇 대였냐? 150대 이상이었습니다. 웬 해군에서 웬만한 중견국가 공군 전체 수량의 전투기를 딱 하나 소련 해군 틀어막으려고 운용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먼 바다에서도 다른 나토 국가 해군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노후 구축함 7척을 대신할 브란덴부르크급 4척, 작센급 3척 같은 신형 함정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배수량 약 7,000톤급의 바텐 뷰르텐베르크급 4척을 조달했습니다. 또 잠수함도 원양 작전 능력이 향상된 212급 6척으로 교체했는데요. 이런 변화에서 알 수 있듯 독일은 나토 동맹국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원양 해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추세입니다. 나토는 독일이 지중해 등 비교적 먼 바다에 나가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같은 어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주길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독일이 보유한 함정 중에는 탄도탄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기존 작센급 호위함의 전투체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호위함 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가 앞으로 개발될 F-127인 거죠. F-127이 독일판 이지스함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이지스급 능력을 목표로 설계되기도 했거니와 아예 처음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미국에서 들여서 탑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치른 배인데 그걸 실었으니까 이지스함인 거죠. 물론 당연히 탑재되는 무장 체계도 이지스 체계에 연동되는 장비들이니까 독일판 이지스함이라는 별명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F-127이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호위함이지 거의 10,000톤 가까이 가니까 옛날 같은 순양함이라고 불렸어.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이 작센급, 기존의 작센급 호위함을 대체할 목적으로 5척에서 6척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도입 대수를 8척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작센급 같은 경우는 에이파급 전투 체계와 SM-2 계열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이지스로 바뀐 건데 주목할 점은 레이더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지만 그 중에서도 스파이6냐 7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스파이6로 결정이 됐죠. 기존의 스파이1보다 더 발전된 에이사 레이더다 보니까 다수의 표적과 탄도탄은 물론이고 소형 표적에 대응하는데도 더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처음 스파이6 시스템이 탑재된 함정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알레이버크의 플라이트 3인데요. 알레이버크급이 처음부터 스파이6용으로 만든 배가 아니고 설계 일부를 개조해서 추가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와 달리 F-127은 설계 단계부터 스파이6 탑재를 전제로 제작하는 최초의 함정이라는 점에서는 흥미롭긴 합니다. F-127 예상 함형이 특이하던데요. 이렇게 설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F-127은 티센크룹사의 메코 A400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파도관통형 함수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저항이 적어서 속도가 빠르고 파도를 가르기 쉬우니까 연비 효율 면에서 유리한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많이 쓰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함수 부력이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파도 같은 거 쳐가지고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면은 앞이 어느 정도 물에 잠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도관통형은 이렇게 앞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면 쑥 들어가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현대 함정의 배들은
앞이 조금 들어 올려진 그런 모양이죠. 약간 부풀고 함수가 아래로 쫙 내려가도 부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함수가 가라앉을 위험이 훨씬 적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택이 된 거거든요.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함수 제한이 확 사라졌는데 다행히 21세기에 와서 기술의 보완으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상태고 연비가 좋은 데다가 스텔스 설계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장은 64셀의 마크 41 수직 발사기와 이스탈리아제의 127mm 오토멜라라 속사포가 중심인데요. 마크 41 수직 발사관에는 SM2 계열이나 SM6 계열 미사일 운용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ESSM이나 IRIS-T의 함상형 탑재도 검토 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마크 41 발사관 하나에 4발이 장착되기 때문에 발사관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미사일을 근접 방어로 쓸 수가 있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SM3의 탑재 가능성도 검토는 되고 있으나 이 관건은 결국 예산이겠죠. 이외에도 이문의 21연장 램 미사일 발사기가 함포와 함께 CIWS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미사일은 8발의 NSM 미사일을 탑재하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마크 41 수직 발사관을 이용해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3SM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F-127은 굉장히 큰 함체 덕분에 약 30일간의 작전이 보급 없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로 인해 해외 합동작전에서 주력으로 쓰일 전망이며 2034년 실전 배치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KDDX랑 F-127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한 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지스 시스템이냐 한국형 시스템의 이런 거의 차이도 있고 아무래도 다양한 방공 능력을 확보한 이런 것도 있는데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이 독일의 F-12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지스함의 어떤 본질 즉 방어 쪽에서 치중한 느낌이고 전략 타격은 마크 41이라는 어떤 수직 발사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즉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 마크 41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대한미사일 이런 수준으로 국한이 되는데 KDDX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보면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으로 탄도미사일까지도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KDDX 쪽이 다목적성을 가진 그런 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급을 건조하던 30년 전에는 우리가 독일을 따라가기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자체 설계와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올랐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독일 해군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F-127 2030년대 유럽 해역을 누빌 새 이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